네,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적분에서 이중적분을 배웠고, 이중적분은 어떤 범위가 주어질 때 x랑 y의 미소 변이를 둘 다 일으켜서 미소 면적 dA를 만들고 거기서 각각의 미소 변이마다 그 미소 면적마다 그 중앙 위치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곱해서 다 적분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어, 두 개의 축으로 적분하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일 때는 하나의 축을 먼저 정하고 그 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첫 번째 축을 따라 움직이는 두 번째 축의 범위가 바뀌면서 바뀌는 범위를 매개 변수 x로 놓고 그 y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y가 없어지고 그 x에 대한 함수를 대입해서 y에 대한 함수만 남으니까 죄송해요. x에 대한 함수만 남으니까 그러면 이제 hx, gx를 넣어서 남은 x에 대한 함수를 x로 적분하면 되고 반대로 만약에 y를 먼저 바깥쪽으로 먼저 첫 번째 축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바깥쪽에서 적분할 때 안쪽에서는 그 x에 대한 범위가 바뀌니까 마찬가지로 x가 y에 대한 함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의 높이에 따라서 x의 범위가 결정된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적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를 어,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범위가 이런 식으로 x나 y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얘가 여기서부터 x가 바뀌더라도 y의 범위가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도 이제 변수를 우리가 변환시켜서 보통 이제 원 좌표계로 바꿔서 r과 세타의 좌표로 바꿔서 r과 세타의 좌표계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범위가 바뀌는 함수가 범위가 안 바뀌고 그냥 여기서는 r이 바뀌어도 세타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좌표 변환을 통해서 또는 변수 변환을 통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적분할 수 있다 했었고 그다음에 이 범위를 잠깐 보면은 어, 지금 x, y 좌표계에서는 음, 지금 x, y 좌표계에서는 이 범위가 이런 식으로 x, y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됐던 게 이게 r 세타 좌표계에서는 r은 0부터 1까지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네모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대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했다고 한 게 뭐냐면 이 파란 색깔의 면적이 이 빨간 색깔의 면적과 같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면적이 애초에 다르면 전체 면적분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음, 일단 미소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dr만큼 지금 이 공간을 우리가 r과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했다고 했을 때 요만큼이 이게 r이고 여기에 dr만큼 더하면 dr 더해진 요 반경이 커진 게 될 거고 여기까지가 세타면 여기 d 세타만큼 더하면 이만큼 더 돌아간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면적, 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dr d 세타라고 할 수가 없고 이 지금 요 호의 길이가 r d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각도가 d 세타면은 얘가 멀수록 지금 보면 멀수록 이 면적이 크죠. 가까우면은 여기 중심에 가까운 면적이 작고
왜냐면 호의 길이가 커지니까 같은 d세타라도 여긴 호의 길이가 크고 여기 호의 길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R에 비례해서 이 호의 길이가 바뀌고 이거의 사각형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조금만 움직이면은 굉장히 조금 움직이면 얘가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울 거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dr이고 이 길이가 r d세타니까 이 da라고 하는 미소 면적은 dr에다가 r d세타를 곱한 이런 식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소 면적 da에다가 어떤 함수 fx, y를 곱해서 이걸 적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da가 dx dy였던 게 dx dy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xy 좌표계에서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고 위로 이만큼 움직이면 이거의 면적은 당연히 dx 곱하기 dy일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극좌표계 영어로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이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면적이 dr d세타가 아니라는 거죠. dx dy에 해당하는 게 r dr d세타. 그래서 이 r이 붙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걸 이제 주의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dx dy를 이런 식으로 바꿨죠. dxdy를 r dr d세타로 바꿨고 그게 r이 남아가지고 이걸 1-r 제곱을 적분했으면 다른 값이 나왔을 텐데 1-r 제곱에 r 곱해서 r 곱하기 r 세제곱을 적분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4분의 파이가 나왔고 8분의 파이가 나왔고 그 부분이 실제 적분할 때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어, 그래서 좀 한이 없어서 그냥 다른 종에다 쓸게요. 이제 x가 r 코사인 세타고 y도 r과 세타 함수죠. 지금 x가 r과 세타 함수고 y도 r과 세타 함수인데 얘가 r 사인 세타고 이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극좌표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x, y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랑 r 사인 세타로 바꾸는 거. 이게 보통 x, y는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모르겠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영어로 스펠링도 모르겠네. 카테시안이 어떻게 쓰죠? 카테시 어, 뭐야? 어, 스펠링 맞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여기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데 이 x를 r세타에 대한 함수로 놓고 y를 r세타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x, y를 r세타로 바꾸는 거를 이게 지금 이게 입력 변수 이게 인풋이라고 했을 때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 펑션이 지금 두 개인 거죠. r세타를 넣으면 x, y가 나오니까 이거를 x도 r세타의 함수라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r로 미분하고 r이 조금 변했을 때 x가 얼마나 변할지 세타가 조금 변했을 때 x가 얼마나 변할지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y가 r을 조금 변화시킬 때 얼마나 변할지랑 세타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y가 얼마나 변할지를 나타내는 xy가 어떻게 보면 함수
R 세트된 함수인데 각각이 얘가 함수의 인자고 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 함수가 여러 두 개고 그 인자가 두 개일 때 이 인자의 각각에 대한 아웃풋 각각에 대한 미분을 매트릭스로 표현한 걸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하고 우리가 dx, dy를 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dy, dz의 dr, d세타의 관계에 있다. 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위 경우에 대해서. 이 위와 같은 경우에 자코비안은 x를 먼저 r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고 이걸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다음에 r 사인 세타를 r로 미분하면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이걸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뭐예요? r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근데 r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경이라서 r은 무조건 0보다 커서 그냥 이렇게 양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그냥 얘가 그리고 이게 r이고 따라서 dx dy가 r dr d세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어떠한 임의의 좌표 변환을 한 경우에 그 좌표 변환 사이에 우리가 적분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적분을 변환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 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 DA에 대한 표현이 바뀐다. 그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좀 보면 음,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밀도를 다 적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어떤 좌표 공간상에 이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의 어, 각각의 위치마다 여기에 밀도가 fx, y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치마다 밀도가 좀 다른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어떤 건 되게 덴스하고 어떤 건 되게 밀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밀도를 다 이 면적에 대해 적분하면 또는 부피에 대해 적분하면은 그게 이제 질량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체 매스 이게 이제 밀도 함수라고 했을 때 0으로 변수 density function 그럼 전체 질량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이 각각의 위치마다 이 미소 면적과 그 면적의 곱하기 밀도를 다 더하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적분으로 fx y에 대해서 dx dy를 이중적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질량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x축이고 y축이라고 하면은 이 좌표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이 x를 각각의 밀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음, 그 적분을 하고 그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질량 중심이 나와요. 그래서 음, 이 x라는 게 일종의
질량이 전체 밀도가 일정할 때는 만약에 그냥 밀도가 다 같다고 하면은 어 x를 우리가 적분하는 거죠. 이 x를 다 더하고 그걸 이제 전체 길이에 나누면 이거에 그냥 가운데 점이 나올 거고 일종의 이제 fx, y는 이 x라는 좌표를 중앙점이 아니고 만약 여기에 밀도가 많이 높다 그럼 여기에 웨이트를 더 주는 거지. 일종의 가중치처럼 당연히 밀도가 높으면 여기에 질량이 더 이쪽으로 쏠릴 거고 그 질량이 쏠리는 거를 x에다가 그 밀도를 곱해서 그 위치마다 밀도를 반영해서 웨이트를 적분하면은 그게 질량 중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전체 밀도가 클 수 있으니까 전체 밀도에 대해서 어 우리가 표준화해주는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는 게 있는데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관성 모멘트는 음, 일단 모멘트가 뭔지 알아야 돼서 잠깐 힘과 모멘트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 힘은 어, 이런 식 본 적 있나요? F 이퀄 ma 이게 지금 가속도고 얘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주면은 뭔가 물체가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뭐 속도가 변할 거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가속하거나 감속할 속도가 생길 수도 있고 속도가 있는 물체는 속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속도, 속도의 변화 우리 예전에 했듯이 이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인데 근데 이제 질량이 클수록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가속도가 작고 질량이 작으면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가속도가 클 거니까 가속도라는 건 어떤 움직이고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하는 그 상태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저항하려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계속 움직인 건 움직이려고 하고 계속 정지해 있는 건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관성이라고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물체는 그러니까 물체는 질량이 있는 거고 그 질량 있는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계속 가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거는 이제 뭔가 외부에서 외력을 가해야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걸 관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토크라는 거 했잖아요. 모멘트라고도 부르고 토크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힘과 어, 거리 곱하기 힘이었죠. 우리 앞에서 9장에서 했었는데 모멘트는 거리 곱하기 힘이고 거리 곱하기 거리 크로스 프로덕트 힘이고 그때 힘이 이제 거리 곱하기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거니까 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가속도는 이 물체가 회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속도의 이건 미분인데 얘가 회전하는 물체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전장 얘기할 때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면은 회전하는 이 부분의 선속도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는 R 크로스 프로덕트 R 크로스 프로덕트 오메가 그죠? 그쵸?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R 프로스펙트 오메가다. 이걸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R 크로스펙트 M 음, 이제 원래는 3차원이면 더 복잡하겠는데 2차원만 생각하면은 얘가 오메가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이 R 여기 R 크로스펙트 하면은 여기다가 오메가에 대한 미분, 오메가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 이 질량을 밖으로 빼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크기는 R 제곱 MR 제곱 오메가의 변화량을 우리가 각가속도 알파라고 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MR 제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지금 관성 모멘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고 질량이 얼마나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냐. R이라는 거는 거리고 그다음에 질량 M에 대해서 R 제곱에 M을 곱하면 질량의 그 거리 제곱의 곱한 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다라고 어, 우리가 얘기하고 이 알파는 각속도의 변화량, 각가속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식을 I는 알파라고 쓰는데 이때 이제 I는 여기서 관성인데 이제 모멘트의 관성에서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성. 그래서 I가 크면은 회전하고 있는 물체는 이제 계속 회전하려고 해서 멈추기가 힘들고 I가 크면은 관성 모멘트가 크면은 멈춰 있는 물체를 어, 이 모멘트나 토크를 크게 줘야지 회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관성 질량이라고도 하고 관성이라고 하고 이제 관성 모멘트 또는 관성 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질량에 대해서 지금 거리에 제곱해서 구한 게 여기에 있는 요 식이랑 같아. 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게 r이라고 했을 때 r이 r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밀도라고 했을 때 밀도에다가 dx dy 한 게 결국 어, 질량의 미소량이고 그거를 전체 r 제곱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다시 쓰면 r 제곱을 dm에 대해서 전체 리전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 요거는 이제 어, 여기가 지금 튀어나온 게 Z축이라서 Z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킬 때가 이렇게 회전시킬 때 회전하기가 어려운 정도를 나타.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음, 일단 전체 질량과 질량 중심 관성부터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질량은 일단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밀도가 1이면 여기 면적 곱하기 1 하면은 면적에다 전체 면적 곱하면 얘가 당연히 질량이겠죠. 이게 적분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적분 안 하고 해볼까요? 이거 전체 질량 어떻게 될까요? 네, 밀도는 1이고 여기 면적이 뭐예요? 반경이 1인 4분의 1 호니까 파이 r 제곱이 어 이거 원의 면적이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질량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거기에 면적이 될 거니까. 여기서 밀도는 그러니까 면적당 무게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밀도를 밀- 부피당 질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 2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단위 면적당 질량을 이제 밀도라고 했을 때 그럼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질량이 나오는 거고 어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해보면 밀도는 질량은 일단 면적분을 할 건데 fx, y에서 dx, dy 적분을 해주면 fx, y가 그냥 1인 함수니까 1에 대해서 dx, dy 해주면 어 근데 요거는 그냥 면적이라서 네, 4분의 파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극좌표계로 바꾸면 이 함수 1에 대해서 dx, dy를 r, dr, dy로 바꾸고 이걸 써야겠다. 어, r은 세타는 0부터 90도까지 그 다음에 r은 0부터 1까지 함수 1에 대해서 r r을 접근하면 되겠다. r, dr, d세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일단 r을 먼저 접근하면 2분의 1 r 제곱이고 거기에 0부터 2파이까지 접근하니까 그냥 2파이 곱하면 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요 안에 있는 게 이걸 접근한 거죠. 이렇게 전체 질량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질량 중심도 구해봅시다. 질량 중심은 아까 식에서 x에 대한 질량 중심이 있고 y에 대한 질량 중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칭이니까 질량 중심이 x나 y나 같은 값이겠죠. 네, 이건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대충 요 정도를 제가 점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이게 어디서든 좌우 밸런스가 맞아서 이 기울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점을 이제 질량 중심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n분의 1 이 아까 밀도함수 fxy dx dy를 하면 되겠고 여기 x를 곱해줘야겠죠. x dx dy를 하면 되고 일단 질량이 4분의 파이니까 파이분의 4를 나눠 이제 역수해서 곱해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타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이제 폴라 좌표로 나타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1까지 r dr r이 아니고 r 앞에 있는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r dr d 세타 근데 얘가 지금 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을 이제 r로 적분하면 r 제곱 적분하면 뭐죠? 3분의 1 r 세제곱이죠. 이제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되고 코사인 남아있구나. 아직 칸이 부족하네. 잠시만요. 지금 칸이 부족해서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곱하기 여기 코사인 세타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2세타 이렇게 앞에 있는 함수가 앞에 건 상수로 들어가니까 여기다 1 넣어가지고 파이분의 4 0부터 2파이까지 3분의 1 코사인 세타 d세타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은 어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사인 세타죠. 4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3분의 1 사인 세트하고 여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얘는 3분의 4, 3파이분의 4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되겠어. 파이가 3.14니까 3이라고 해서 3.1 곱하기 3분의 4니까 대충 9.3분의 4죠. 대충 10분의 4고 0.4니까 여기 대충 0.5보다는 딱 0.5는 여기 가운데인데 한 0.4 정도 약간 왼쪽에 치우친 여기가 0.5고 여기 0.4라고 하면 약간 왼쪽에 치우친 딱 봐도 이 질량이 여기에 더 치우쳐 있잖아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맞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y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y도 똑같은데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계산해보면 되겠지만 계산을 생략하고 얘를 3파이분의 4 3파이분의 4, 3파이분의 4가 질량 중심일 거다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죠. 세 번째로 관성 모멘트 i는 어떻게 식이 됐었죠? 이렇게 x제곱 y제곱 fxy의 dx dy 그 칸이 없으니까 칸을 더해 세 번째로 관성 모멘트는 빨간색으로 있어. 관성 모멘트는 어 이중적분할 때 fx, y에다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다른 축이면은 어쨌든 그 축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되겠죠. 거리의 제곱, 그다음에 dx, dy고 이제 이거를 적분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계속 치환해서 했었죠. 그래서 r 세타로 치환하면은 일단 fxy는 1이고 얘가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r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1까지 r 제곱이 있고 근데 여기서 줘야 될 게 이게 뭔가 이제 빠뜨리기 쉬운데 dx dy를 dr d 아, r dr d 세타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r이 하나 더 붙어서 이제 r 세제곱에 대해서 보내야 되니까 r 세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1 r 4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4분의 1 d 세타니까 이거는 2분의 파이 곱해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8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호가 있다고 이런 호를 따르는 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판을 지금 여기가 Z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 Z축이 위로 나온 튀어나온 거라고 했을 때 여기는 Y고 X고 이 호를 이렇게 돌리는 게 이 정도의 저항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아까 질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이게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많이 퍼져 있을수록 이 관성 모멘트가 커서 이거 지금 파란 색깔 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3차원에서 돌린다고 했을 때 G축으로 돌린다고 G축으로 돌리는 거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O라고 표현했던 거 이게 O라는 원점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적분을 해봤고 그 다음에 10.3장까지가 이제 이중적분이고 10.4장은 그린 정리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린 정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선적분과 지금 배우는 이중적분, 면적분을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린 정리는 뭐냐? 일단 앞에서 우리 선적분 했었죠, 이거. 오른쪽에 있는 선적분이에요. 이거는 선적분이고. 네, 선적분 두 개 있다고 했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벡터의 선적분이죠. F라는 벡터 펑션, 벡터 필드와 그 어떤 커브가 주어져 C라는 커브. 여기서 근데 심지어 동그라미 친 건 뭐였어요? 클로즈드 루프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였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커브에 대해서 클로즈드 된 커브에 대해서 선적분을 했을 때 그 선적분 값은 이 F라는 벡터 필드의 컬을 구해서 그 컬의 K 성분 이게 닷 프로덕트하고 K를 하면은 이게 K 성분을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뒤에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컬 오브 K의 Z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K 성분은 그래서 그 Z 성분에 대한 면적분을 계산하는데 그게 면적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커브 클로즈드 커브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고 이게 만약에 어떤 한 바퀴를 도는 회전 아니 그러니까 회전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클로즈드 된 궤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궤적을 따라서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 돌았던 그 외곽을 따라 돈 한 바퀴에 그 패곡선이 있으면 이 패곡선 내부의 면적이 존재하겠죠. 이 면적이 이 영역을 리전 R이라고 하고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패곡선을 돌 때 반드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고 이렇게 돌면은 반시계로 돌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시계 방향으로 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나 그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정한 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선적분에 대해서 이 면적분을 한 거랑 같다라는 게 그린 정리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일단 F라는 게 지금 Z 성분이 원래 없는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Z 성분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면 원래 F가 세 개가 있어요. 컬이 나오잖아요. 컬이라는 것 자체는 3차원에서만 존재하고 하거든요. 일단 컬 오브 K가 뭔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F에 대한 컬은 어떻게 사느냐면 어, 우리 디터미넌트 I, J, K에 대해서 F1, 또 F3가 있고 죄송해요. 이 컬은 이렇게 라운드 라운드 X, Y, 라운드 라운드 G에 대해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얘가 컬이죠. 그 컬이 뭐였냐면은 여기 무슨 뭐뭐뭐 해가지고 이거 다 써볼까? 안 써, 다 써볼게요. 예, 여기 이렇게 디터미넌트 계산하니까 라운드 라운드 Y의 F1 빼기 라운드 라운드 X F2 콤마 여기 뭐뭐뭐에서 뭐가 Z 여기 J 성분이 있고 얘가 I 성분이고 마지막 K 성분이 뭐예요? K 성분 Z 성분은 얘가 Z 성분이군. 이게 Z 성분이고 X 성분은 요렇게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니까 라운드 라운드 Y F3 빼기 라운드 라운드 G F2 여기도 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일단 요 I 성분이랑 J 성분이랑 K 성분을 무시하고 I 성분이랑 J 성분 무시하고 K 성분만 일단 봤을 때 이 K 성분에다가 이제 K를 내적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K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위 벡터로 0, 0, 1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내적하면은 요 성분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고 뭐야 AD-BC니까 제가 순서를 또 틀렸네. 죄송해요. AD 라운드 라운드 XF2 빼기 라운드 라운드 YF 이렇게 그리고 I, J, K 성분이 있는데 이 K 성분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주면 이 f의 원래 컬하기 전에 있는 함수의 벡터의 벡터 필드의 선적분과 같다라는 게 이제 그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음, 이 예제는 일단 뭔가 C가 나와 있고 dx, dy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일단 선적분이죠. 이게 두 개 있으면 더블 인테그랄 면적분이고 한 개 있으니까 일단 선적분이고 선적분의 형태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형태 좀 바꿔 쓰면 이 dx가 있고 여기 dy가 있으니까 y2 마이너스 x, 2분의 1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 여기에 dx, dy를 내적하는 것 같다. 지금 얘가 f1, f2고 여기에다 dr을 하는 거랑 같죠. 이게 우리가 얘기한 아까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2x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x 있고 지금 이것까지 뭐 괜찮은데 이게 지금 커브가 뭐냐면 반경이 어 1인 유니서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2, 2,0이란 요 점에 이렇게 생긴 여기가 1, 2 반경이 1은 요런 원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걸 매개 변수 표현법으로 나타내면 이제 x는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그래서 t라고부터 나타내면 이제 x, y가 요 점이 2 플러스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놓고 t를 0부터 2파이까지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xy를 2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익스포넨셜에 넣는 순간 이제 적분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아 이거 적분 y에다가 이거 사인 곱하고 익스포넨셜에 2 플러스 코사인 t 같은 거는 적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컬을 구해서 면적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적분을 시도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복잡해서 한번 어, 면적분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라고 했죠? 버블 인테그랄의 라운드 F2 라운드 X 빼기 라운드 F1 라운드 Y인데 F2를 X로 미분하면 이거 X로 미분하면 뭐죠?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고 요거를 이제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감사하게도 얘가 지워지고 dx, d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x에 대해서 요걸로 치환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x에 대해서 우리 dx, dy를 요걸 적분하면 얘가 결국 이 무게중심이 될 거잖아요. 저 앞에서 배웠던 그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어, 이 밀도가 1이고 지금 이걸 계산하는 거는 얘가 밀도가 1인 함수에 대해서 밀도가 1이면 요거의 질량이 뭘까요? 반경이 1인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여기에 면적 곱하기 밀도인 1 하면은 질량이 1일 거고, 질량이 파일 거고, 그럼 얘가 결국 x 바가 파이가 질량이니까 파이분의 1 이건데 x 바가 여기서는 딱 봐도 대칭이니까 질량 중심이 2가 되겠죠. 아 미안, 1 파이 맞나? 반경이 1인 후 밀도가 1이니까 그쵸 파이죠. 네.
그래서 질량이 파이고 이 질량 중심이 2니까 그리고 요 적분값은 2파이라는 걸 알수 있죠. 아니면 직접 적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적분을 해보죠. 이게 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걸 그냥 적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분하고 싶은데 아까 x, y가 2 플러스 2 플러스 코사인 t, 사인 t고 근데 이제 매개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의 자코비안을 구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얘가 사실은 1이 된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x에 대한 r의 죄송해요. 이거 매개 변수를 그 t에 대해서 놓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r 세타에 대해서 나와요. x 2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근데 이거 어차피 자코비안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똑같이 r이 나오거든요. dx 요거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얘가 r이고 그래서 dx dy를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x는 2 플러스 r 코사인 세타고 r dr d 세타로 치환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2r 플러스 r 제곱 코사인 세타의 r에 대한 적분이니까 계산하면은 r 제곱 플러스 3분의 1 r 세제곱 곱사인 세타 0부터 2파이까지 0, 1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면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1 플러스 3분의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적분인데 코사인 세타는 2파이까지 적분하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0이 되니까 그냥 2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까 막 익스포넨셜에서 코사인 올라가고 막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중적분이 아까 선적분보다 낫다라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어, 그래서 이제 똑같이 선적분을 주고 선적분이 복잡한데 그 복잡한 거를 좀 쉽게 푸는 예제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는 예제고요. 이건 지금 이 문제는 교과서에 없긴 한데 네, 또 이 다음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예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선적분을 하기 위한 벡터 필드가 있고 y 제곱 빼기 7y 2 2x y 플러스 2x가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커브 C에 대해서 커브 C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좌표가 원을 그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그러면 계속 우리가 약속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지만 항상 반시계로 도는 거예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냥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어, 이 안에 면적이 아니고 이 바깥쪽 C를 커브로 가지는 선적분을 해보면
이 컵 회곡선에 대해서 F, 이 C에 대해서 D, R을 닷 프로덕트에서 내적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되겠죠. 일단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기에 임의의 위치에 선적분의 값은 x, y를 또 매개 변수를 바꿔서 코사인 t, 사인 t로 바꾸고 이제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은 f는 사인 제곱 t 빼기 7 사인 t, 2 코사인 t 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네, 눈이 안 좋은 건가? 왜 지금 안 보이지? 어쨌든 도트시 잘 보이나? 그러면 이제 이거 보통 이제 R에 대해서 DR 계산하려면 R 프라임 DT로 계산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 T가 0부터 2파이까지 요거 복잡한데 요렇게 기니까 그냥 안 쓸게 어차피 계산 안 할 거라서 여기 F 내적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 막 전개하면 이제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계산할 수 있나? 일단 계산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그림 정리 이용해서 이거는 F에 대한 컬을 계산하고 컬 오브 F 여기에 K 성분 더하기 dx dy랑 같다라고 하고 그러면 컬 오브 F의 K 성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라운드 F 까먹었다 보였죠? 2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미분 빼기 라운드 F1에 대해서 Y미분 dx dy니까 어 이거를 F2를 X로 미분하면 뭐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F2를 X로 미분하면 2Y 플러스 2고 빼기 F1을 Y로 미분하면 2Y 빼기 7인가요? 네, 맞나요? 네. 그럼 또 Y가 또 없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7에서 9에 대해서 dx, dy를 하는 거랑 같다. 그럼 얘는 지금 그냥 밀도를 9로 가지는 면이잖아요. 그럼 9 곱하기 면적하면 되겠지. 9 곱하기 면적하면 이 면적이 뭐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은 1의 제곱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죠. 그래서 곱하기 파이에서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위에 것보다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꼭 이제 그림 정리라는 게 이거를 막 쉽게 계산하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실 더 나중에 이렇게 뭐 유동 같은 거 예전에 그 유동장에서 흐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흐르는 걸 있을 때 흐름에 따라서 외곽에서 느끼는 어떤 그 물리적인 표현이 안쪽에서 접근한 거랑 변화랑 같다 막 이런 걸 표현하는데 어 이제 그런 물리적인 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지금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의 응용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자, 그 예제 이제 교과서 예제 2번인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 정리가 있죠. 이 그림 정리는 선적분과 면적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서로 변환 가능한 거고 근데 어, 우리가 임의로 그냥 F를 아무거나 정해서 이런 식으로 놓거나 또는 뭐 F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 이렇게 마이너스 y, 0으로 놓으면은 그러면은 또는 이거 한 가지 더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2분의 1 마이너스 y, x.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죠? 복잡하니까 그냥 지우고 이것만 해보죠. 자, f에 대한 컬. 자, 컬 오브 f는 일단 f2에 대한 x의 미분은 1이고 f1은 0이니까 그냥 빼기 0이니까 얘는 1이죠. 컬 오브 f가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f를 0,x로 놨을 때 이거에 대한 지금 식을 다시 쓰면 이걸 다시 써볼게요. 방금 다시 쓰면은 어떤 리전에 대해서 컬 오브 0,x라는 거를 컬하면은 일단 1이니까 그건 방금 계산했고 거기에 dx dy를 한다는 거는 1에 대해서 dx dy를 하는 거랑 같고 이 리전 R에 대해서 1에 대해서 dx dy로 면적분하는 건 이게 뭐예요? 그 리전에 대한 에어리아 그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어떤 범위가 있을 때 그냥 이거의 면적이라는 어쨌든 우리가 적분 대상인 함수를 그냥 0,x라고 놓으면은 그 0,x에 대해서 컬을 구하고 그 컬에 대한 면적분을 하면은 걔가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우리 0,x 닷 프로덕트 dr 또는 이제 dx dy라고 하는 이 벡터 필드의 선적분으로 바꾸면 얘가 이제 분해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앞에 거가 없어지니까 0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x에 대해서 y로 커브로 적분하면은 이게 면적이랑 같다는 요거를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좌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적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렇게 따라서 지금 이 외곽을 따라서 적분을 하는데 지금 요 순간에 지금 적분을 하는 이 값이 대상인 이게 x죠. 이 x라는 거를 어떻게 요 높이에 대해서 적분해. 그럼 뭐예요? 면적이 나오죠. 요렇게 올라갈 때는 이쪽 면적이고 내가 만약에 똑같이 하나 더 복사해서 제가 잘 그리진 못했지만 이거를 요거를 한번 이제 똑같이 그려서 요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내려가고 있는 순간에 요 높이랑 이 면적이랑 계산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지금 방향이 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줄 거고 이건 더해줄 거니까 이렇게 한 바퀴 다 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면서 이걸 빼줘. 요만큼의 면적이 나오겠죠. 라고 하는 이 의미가 x라는 값을 y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커브를 따라서 적분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면적분을 계산하는 거고. 근데 이게 0,1만, 0,x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f가 여기 나오는데 이제 마이너스 y, 0 이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y 앞에 쓸 때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되고 또 이거 두 개 평균해도 되고 이거를 평균하면은 f가 어, 2분의 1 마이너스 y, x일 때도 이거를 여기에 컬을 계산하면 이게 다 1이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여러 개 하면서 이거 세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두 개를 비중을 나눠가지고 뭐 계산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컬을 했을 때 1인 함수들이 있고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이제 면적분이 되니까 그 면적이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x에 대해서 dy 적분하고 y에 대해서 x로 적분하고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만약에 더 쉽다면 그 면적을 그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가 있는데 음 그냥 칸이 부족하니까 그냥 다음 칸에다 할게요. 타원이 있어요. 이렇게 타원이 있고 이 타원의 면적을 구해보는데 타원의 식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1이다. 그럼 여기에 넓이 뭐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실 뭐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넓이는 a, b 사이였나 뭐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이 위치를 보통 이제 똑같이 이제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면적분 대신에 선적분을 할 거라서 요 바깥쪽으로 도는 요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이 외곽만 할 거. 외곽만 칠 거면 이 외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a 코사인 t 그다음에 b 사인 t라는 네 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위치를. 그리고 어 이제 이거를 해보면 이 안에 넓이에 대해서 dx, dy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a가 이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꾼다?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해볼게요. 2분의 1, 이 앞에 있는 좀 요 이걸 해볼게요. 이거 어느 걸로 이게 어느 걸로 풀릴 수도 있고 어느 걸로 안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걸 풀리기 때문에 2분의 1 x dy 빼기 y dx. 사실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마이너스 y, x 그 다음에 내적 dx dy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썼던 표현법이죠. 이 커브 C에 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항상 했던 방식들 하면은 2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매개 변수로 표현해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 이거 r 프라임도 계산해야겠죠? r 프라임 하면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a 사인 t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니까 b 코사인 t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원래 t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r 프라임 dt 이렇게 할 수 있고 내적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보면 2분의 1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b 사인 t 콤마 a 코사인 t 내적 마이너스 a 사인 t 콤마 b 코사인 t d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얘가 2분의 1 0부터 2파이까지 ab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가 되더라. 그래서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는 1이니까 감사하게도 얘는 1이고 그럼 남은 게 2분의 1 2파이까지 AB D T니까 이건 T에 대해서 2파이 접근하면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빠지면서 요 2파이 빼기 0 해가지고 얘는 2분의 1 2파이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죠. 미안 AB 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걸 이제 면적분을 만약에 직접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잘 하시면 돼요. 이게 면적이 매개 변수를 잘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될 건 a분의 r 코사인 t, b분의 r 사인 t로 하고 이제 r이 0부터 1까지 t가 0부터 2까지 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dr d 세타 요거 하면 아마도 ab r dr d 세타가 될 거고 ab r dr d 세타로 해가지고 적분해도 어렵지가 않나? 잠깐. 이거를 면적분을 0부터 1, 0부터 2파이까지 하면은 2분의 r 그래도 똑같이 나오기 아니 잠깐 a 얘가 이게 ab가 분모로 들어가나 보다. 분자로 들어가나 보다. 분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어렵진 않네요. 제가 사실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이거를 직접 면적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거 0일 돼가지고 AB 파이 되는 건 어렵진 않구나. 어쨌든 매개변수로 표현해가지고 두 개의 매개변수로 이 A가 아니죠. X, Y를 표현해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T에 대한 매개변수 하나로 바깥쪽으로만 돌렸고 지금 여기 이렇게 T로 바꾸잖아요. 위치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바깥쪽으로 도는 그러니까 지금 파란 색깔 이렇게 도는 바깥쪽 외곽에 대한 선적분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 면적분 하고 싶으면 매개변수 두 개로 써가지고 이제 R과 T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두 개에 대해서 이제 dx, dy를 dr, d세타로 바꿔가지고 적분을 하면 마찬가지로 a, b 파이가 나오긴 뭐. 이 매개변수 표현법을 모르면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위에 게 좀 더 했던 거랑 비슷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제 2번이고 이게 그 다음에 예제 너무 글씨를 막 써가지고 t를 0부터 이 정도는 네 중요 어쨌든 두 개 다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예제 3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요 심장 곡선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매개변수로 안에서 면적분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그냥 세타의 바깥쪽에 하나의 t라는 매개변수로 바꿔서 r 프라임 해가지고 dt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어, 선적분을 해도 되고 이제 그걸 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면적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이 그림 정리를 증명을 해볼 건데 음, 일단 음, 일단 요 두 가지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일단 요거 어,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확대해서 볼까요? 요게 있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사실 붙어 있죠. 일단 얘가 얘랑 같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같다는 걸 보여서 지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나눠서 지금 파란색이 이 오른쪽으로 가고 빨간색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빨간 색깔 먼저 보죠. 일단 어떤 F1도 결국은 X와 Y의 어떤 함수예요. 그죠? X와 Y 함수를 Y로 미분하고 그거를 X로 적분한 다음에 그걸 다시 Y로 적분하면 그러면 어, 우리가 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면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어, 첫 번째로 이제 X가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요렇게 움직일 때
그때 이제 y가 이 범위가 변한다고 했죠. 요렇게. 그럼 이 y가 지금 범위에 대해서 밑에 있는 함수를 ux, 이제 위에 있는 함수를 vx라고 하면은 이 적분의 범위가 ux부터 vx까지 적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이거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서 y를 안으로 먼저 넣고 이제 y를 먼저 이 파란 색깔 화살표로 먼저 적분하는 거죠. 근데 f1을 y로 미분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y로 적분하면 그냥 f1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을 이제 정적분처럼 시작값과 끝값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지금 값을 여기 y에다가 x 시작값 끝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모두 x에 대한 함수로 나오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걸 계산했고, 그럼 요거를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거 계산했고, 그 다음에 x로 마지막에 이제 적분을 어, 하면은 음, 요렇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이거에 대한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면 되는데요. x, u vx라는 좌표랑 그다음에 죄송해요. x, ux라는 좌표는 각각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게 이걸 C1이라고 C2라고 할까요? 이게 C2, C1이라고 하면은 지금 x, u1이 이걸 따라 올라가고 x, vx가 이걸 따라 올라가고 x, vx는 여기 C2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요 각각에 그럼 여기 UX가 Y좌표고 VX가 여기 Y좌표니까 X, UX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 X가 이제 0부터 X가 A부터 B까지 갈 때 X가 B까지 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X, UX는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UX가 Y좌표니까. 그다음에 B에서 A로 갈 때 이렇게 따라가죠. C2는 그러니까 X가 B에서 A로 갈 때 지금 여기서 요 연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F1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어 우리의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F1, F2라는 이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x에 대한 성분의 함수지. 그럼 x에 대한 함수에다가 우리 dx, dy 하면은 이게 f1 dx에 대해서 이렇게 패곡선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를 t로 다 바꿨지만 결국 얘가 x에 대한 하나의 매개 변수를 표현된다고 하면은 결국 어 x를 a부터 b까지 움직였을 때 이 f1에 대한 벡터의 선적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F1에 대해서 F1 dx를 하는 요것만 따졌을 때 여기 y가 이게 없다고 F2가 없다고 가정해 보면 어차피 얘는 없어지니까 요거 계산하는 게 이 F1이라는 건 그럼 지금 X 방향의 성분인 요 방향의 성분만 있는 거고 이게 X의 길이가 아니고 여기 이 위치마다 F1이라는 함수가 요렇게 있는 거지. 그 크기가 F1에 대해서 결정되고 그 위치는 x, ux 그래서 이렇게 x, ux 위치마다 그 함수를 접근해 주는 거지 이게 a가 b가 a부터 b까지 갈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식이 a 미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이죠 u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갈 때 여기서 a부터 b까지 갈 때 요 선을 따라서 f1에 대한 선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갈 때 이게 반대니까 이거를 부호를 바꿔서
요거를 여기 뭐가 틀렸네. 잠시만. 여기 왜 오타가 있지? 아, 맞네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A부터 B까지 가는 게 아니고 B에서 A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C2에 따라서 내려올 때는 그러면 얘가 B에서 A로 가는 게 이거죠. 이거 A부터 B였던 거를 B에서 A로 바꾸면 여기 A 자세히 보면 얘가 A부터 B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내려올 때는 B에서 A로 내려오죠. 그래서 B에서 A로 내려올 때로 바꾸니까 A, B를 BA로 바꾸면 정적분이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 알죠?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가면 적분이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면은 이걸 밖으로 마이너스 다 밖으로 빼면 이제 얘가 요 C1에 대해서 이렇게 선적분을 하고 다시 요 B에서 A로 다시 내려오면 C2에 대해서 선적분하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얘가 결국 F1이라는 함수를 전체 커브 태곡선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이거랑 같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이 빨간색 마이너스 F1에 대한 라운드 Y로 미분한 거를 이 면적분을 한 게 이 dx로 F1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에 대한 선적분과 같다는 거고 그걸 똑같이 여기서 증명을 해보면 얘가 이 F2에 대해서 x로 미분한 거를 면적분하면은 F2를 dy로 여기서 요렇게 한 바퀴 돌면서 F2를 dy로 선적분한 거랑 같다. 그래서 요 면적분이 선적분과 같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